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도 있지만 사실 더 크게 신경 쓰는 게 저 사람은 얼마나 별로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낼 인간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결혼식 때 하객이 없으면 왠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것 같고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나랑 별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너무 괴롭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시고 차라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혼자인 게 나을 때가 있어요. 해로운 관계를 쥐고 있다면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과의 기회도 날아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나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재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랑 성인이 돼서도 계속 어울렸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도 있고, 남아있는 친구들이랑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연락을 하고 만남을 유지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남아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끊어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몇 개만 꼽아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느껴야 하는데 대다수의 만남이 부정적인 기운만 느끼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 심지어 그 모임에 참석 못한 다른 친구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든지, 표면상으론 걱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구나 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현타가 좀 세게 왔어요. 내가 없을 땐 내 얘기가 저렇게 나오겠구나 싶었고,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남을 평가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어요. 그 친구들 대다수가. 늘 친구가 만나는 남자에 대한 평가, 그 친구의 경제적인 평가, 그 친구 삶의 레벨에 대한 평가,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였죠. 그런 정치질과 뒷담화로 만나는 시간 대다수를 다 쏟고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헛헛한 거예요. 한날은 그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남의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아예 저랑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온 얘기론 제가 그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친구는 남 얘기를 하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부류였던 거죠. 너무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낭비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금씩 더 갔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영원히 그 친구들과는 이별을 했어요. 당시에 결혼하고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평소에도 그런 처지에 대해서 좀 많이 속상해했고 다 같이 모인 자리도 불편해했어요. 스스로 친구들이랑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랑만 단 둘이서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날 정말 잘 만나서 재밌게 놀았고, 그 친구가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서 피부가 많이 상했다는 말이 귀에 맴돌아서 만나는 날 화장품을 이것저것 사서 나갔단 말이죠.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정말 훈훈하게 자리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그 친구 카톡 사진이랑 배경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제 잘 들어갔냐고 안부 카톡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설마 차단했겠어? 했는데 정말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친구가 해주는 말이, 지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냐, 누가 화장품 사달라고 했냐, 이 말을 듣게 됐어요. 정말 만난 날은 감동스럽다고 울던 친구였는데 한동안 그 말이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 생각이었어요. 저 친구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싶으면서 한편으론 내가 잘못 살았다. 자괴감도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 친구들은 내가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그때의 그 친구들은 시절 인연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뜻을 살펴보면 그 시절에 연이 닿아서 만났던 거고 때가 되어서 헤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학창시절에 별다른 노력 없이 그리고 어떤 목적도 없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그 시절에 서로 만나서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이 생기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면서 멀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헛살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때 그 시절에 인연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별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죠. 인간관계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딱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크진 않았나? 나 혼자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내가 한 만큼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제 3자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무조건 서운하다고 인간관계를 정리하실 게 아니라 이 상대는 나와 이만큼의 관계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의 관계로 지내보시고요.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결핍된 부분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소하려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핍은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매번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토해내는 관계,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는 관계라던가, 진실되지 않은 관계라던가, 그리고 나의 진심이 부정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라면 내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는 건 차라리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비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너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서서히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시면 돼요. 저도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비워낸 뒤엔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랑만 간간히 만남을 이어가는 정도로 지내거든요. 그 중에는 1년에 한 번을 봐도 그 부피와 질량이 가볍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지 않아도 그 한 번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예전만큼 자주 만날 친구들이 없어진 것뿐이지 그 얕은 감정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보단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 서로 불편하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더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하시려면 내 자신과 친해지셔야 해요. 내 자신이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거의 몇 년을 혼자이다시피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요.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고 편하고 즐거울 때 비로소 인간관계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정말 진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